2011년 데뷔한 보이그룹 원디렉션의 멤버 리암 페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많은 키티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어. 31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뮤지션 리암 페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024년 10월 16일 리암 페인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호텔 3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어. 게다가 부분 부검 결과 사망한 리암 페인의 체내에서 여러가지 약물이 발견되며 많은 키티즌들이 충격에 휩싸였지. 메스암페타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조합해 만든 향정신성 약물인 핑크코카인, 코카인, 벤조디아제핀, 크랙 등 다양한 약물이 발견됐거든. 또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기 위한 알루미늄 파이프도 호텔방에서 발견된 참이야. 리암 페인이 사망하기 전 호텔 데스크 직원이 신고할 당시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어. 이 직원은 불안한 목소리로 약물과 알코올을 과도하게 복용한 것처럼 보이는 손님이 방 안에 모든 것을 때려부수고 있고 객실에 발코니가 있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며 신고했지. 그 손님이 바로 리암 페인이고 말이야. 하지만 직원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암 페인은 호텔 안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 아르헨티나 국가 응급 의료 시스템 책임자는 리암 페인이 13에서 14m 되는 높이에서 추락했으며 즉사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구조대가 제때 도착했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밝혔어. 또 현재 당국이 리암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지. 예비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두개골, 가슴, 복부, 팔다리 등의 다발성 외상과 내부 및 외부 출혈로 사망까지 이르렀으며 무려 25곳이나 부상당한 상태였대. 또 타인이 연관되어 있는 징후는 없었다고 해.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부상 정도를 봤을 때 실족 당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대. 아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실족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 리암 페인과 여자친구 케이트 캐시디는 지난 9월 30일 아르헨티나에 입국했고 여행을 즐기는 다양한 모습을 SNS에 공개했어. 원 디렉션 멤버인 나이얼을 응원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방문했던 걸로 추정된대. 과거 2022년 6월 리암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원 디렉션 멤버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후 리암이 지난 10월 2일 스냅챗에 나이얼과 얘기를 한 지 꽤 됐다며 화해하고 싶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거든. 실제로 그날 밤 나일의 콘서트장에서 콘서트를 즐기며 팬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리암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어. 그 후 10월 14일 여자친구가 먼저 아르헨티나를 떠났고 리암은 홀로 카사수르 팔레르모 호텔에 체크인했지. 그리고 이틀 후인 10월 16일 리암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 그런데 리암이 세상을 떠나기 전 두 명의 매춘부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캐터넷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어. 두 명의 여성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고 11시 반쯤 해당 호텔에 도착했다고 밝혔어. 또 리암이 약을 한 것 같지 않았고 정상처럼 보였다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 이 둘은 원래 더 일찍 호텔을 떠날 셈이었지만 리암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 호텔을 서성이다 4시쯤 떠났다고 해. 같은 호텔에 머무른 한 미국인 손님 마이클은 호텔 로비에서 매춘부들과 리암 페인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대. 당시 리암은 약간 난폭해 보였고 대화는 격렬했다고 해. 무척 화가 나 보이는 리암이 흥분한 상태로 호텔 로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대. 한편 레베카라는 이름의 손님도 리암의 불쾌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어. 레베카와 친구들은 리암이 체크아웃한 뒤 그 방에 머무를 예정이었는데 4시 30분이 되도록 리암이 체크아웃을 하지 않아 직원들이 긴장한 상태였다고 밝혔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리암이 "네, 저는 리암이에요. 좋아요.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시죠. 전 포옹을 좋아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리암이 이메일을 확인한 후에 상황이 바뀌었죠. 이메일을 보고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갑자기 노트북을 들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내려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리암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보자 리암은 붕괴하며 보이밴드에 속해 있어서 너무 짜증난다고 말했어요. 리암은 욕을 엄청나게 했고 다시 노트북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어요. 직원들은 겁에 질려 불안해 보였고 그중 한 명이 경찰과 통화하는 걸 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는데 전 그저 경찰이 리암을 쫓아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미친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죠. 끔찍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그가 다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들것에 실려 나왔어요.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리암의 마지막 모습이 무척 불안정해 보이는 것과 반대로 사망 전에 올린 스냅챗에선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 모습이라 키티즌들이 더욱 마음 아파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야. 휴식기 동안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던 원 디렉션 공식 SNS 계정에 리암을 추모하는 멤버들의 성명이 올라오기도 했어. 탈퇴한 제인의 성명까지 들어가 또 한 번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 멤버들도 리암을 추모하며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 (2017년) 리암은 가장 잘나가던 시기에 겪은 어두운 순간에 대해 공유했어.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고 노래를 부르는 건 솔직히 그런 이상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죠. 2015년 10월 리암이 아프다는 이유로 원 디렉션의 공연이 취소되었던 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상했지.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았죠.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했지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멈춰서 충분히 축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우리를 압도했고요. 리암은 솔로로 전향한 후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밝혔어. 팬들이 서운해할 건 알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 2021년 리암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원디렉션 활동 당시 약물과 술로 겪은 암흑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 저는 제 암흑기가 얼마나 갈지 걱정했어요. 절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하거든요.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진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까지 해봤냐고 묻자 리암은 그렇다고 대답했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후에 제 자신을 보고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죠. 또 원디렉션이 너무 빨리 유명해지는 바람에 호텔 미니바를 이용해야 했던 적이 많았다고도 밝혔어. 파티를 한번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그게 몇 년이나 계속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술을 마셨는지 돌아보면 맙소사 정말 오랜 시간이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전 그때 엄청나게 어렸는데 말이에요. 거칠긴 했지만 그게 좌절감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리암은 보이밴드의 멤버가 된 게 무척 감사한 일이지만 항상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라며 해로운 순간이 있었다고도 밝혔어. 10대 시절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해요. 우리는 밤마다 방에 갇혀 있었어요. 차, 호텔방, 무대, 노래. 2023년 5월에는 술을 끊은 지 100일 이상 됐다고 밝히기도 했지. 재활시설에서 100일을 보냈고 그 후 6개월 동안 술을 끊었다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어. 하지만 최근 한 소식통은 리암이 생애 마지막 몇 년을 위기에서 보냈다고 전했어. 리암은 몇 년 동안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했어요. 자기가 겪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지만 때때론 실제보다 훨씬 축소해서 말하곤 했죠. 한편 리암의 여자친구인 케이트 캐시디는 리암이 죽기 몇 주 전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어. 케이트가 공개한 리암의 손편지에는 1년 안에 결혼할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 지난 10월 18일에는 지난 며칠 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다며 리암을 평생 사랑할 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 글의 마무리에는 천사의 숫자 444를 적어두었지. 케이트의 측근에 따르면 케이트는 리암이 사망 직전 매춘부들을 불러 파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고 해. 또 리암이 케이트에게 아르헨티나에 더 머물라고 간청했지만 케이트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가 난 상태였다고도 밝혔어. 케이트는 사건 이전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 리암보다 먼저 아르헨티나를 떠나게 된 거라고 틱톡 영상을 통해 밝힌 적이 있어. 원래는 5일만 여행할 예정이었는데 2주로 늘어났다면서 말이야. 케이트의 측근은 리암이 케이트에게 언제 돌아갈 건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어. 결국 강아지와 함께 집에 있고 싶었던 케이트는 비행기표를 따로 구매해 먼저 떠난 거라고 설명했지. 불안정한 리암을 두고 먼저 떠난 케이트를 향한 팬들의 비난도 거셌어. 그런가 하면 리암 페인의 전 여친인 마야 헨리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유명 변호사의 딸인 마야는 2018년에 리암과 처음 만나 2년 후엔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2022년 두 사람은 헤어졌어. 올해 5월 마야는 리암과 사귈 당시 임신 중절을 해야 했다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는데 Looking Forward라는 책을 발매한 직후였지. 픽션이지만 마야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해. 그런데 책에 영국 팝스타 남자친구와 사귀다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 심각한 합병증에 걸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어. 상대가 리암이 아니냐면서 말이야. 책 속의 영국 팝스타는 처음엔 단정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중독자가 되어가며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인물이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에게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르던지 중절 수술을 하고 자신과 함께 할 건지 선택하라고 하지. 또 마야는 리암이 죽기 일주일 전 리암 페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며 정지 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어. 한 소식통은 리암이 마야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어. 마야는 인스타그램에 리암을 추모하는 글을 올렸지만 일부 팬들은 마야의 폭로 때문에 리암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거라며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 참이야. 참고로 리암은 셰릴 콜과 사이에서 7살 난 아들 베어를 공동 양육하던 중이었어. 리암과 셰릴 콜은 2008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엔 참가자와 심사위원 사이였어. 나이도 셰릴이 10살이 많은 대선배였지. 그래서 몇 년 후 두 사람이 데이트를 시작하자 큰 화제였어. 최근까지도 아들을 공동 육아하며 가깝게 지냈다나 봐. 셰릴은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리며 리암을 추모하는 글을 SNS에 올렸어. 리암 페인의 갑작스러운 소식이 모두 충격이었을 거야. 전 세계의 팬들은 SNS를 통해 그를 애도했어. 립 리암 페인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팬들은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를 위한 메시지를 남겼지. 그의 목소리와 그가 주었던 추억과 사랑은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거야. 지금쯤 편안하게 쉬고 있길 바라며 엑소엑소 가시켓.